다 일단 교수법 측면에서는 변화를 추구하시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성공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은 짧지만 즐겁게 의미 있게 좀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자, 손을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본인이 생각한다고 하면. 나 멀쩡하다고 생각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내리십시오. 기가 막히게도 멀쩡한 분 5분, 멀쩡하지 않은 분 5분 정도 있는 이 강의장입니다. 저한테는 어떻게 보여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멀쩡한 것 같습니까? 예. 아,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멀쩡하지 않습니다. 뭐가 멀쩡하지 않느냐? 제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조금 많이 나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체적으로 과체중입니다. 특히 의사는 저한테 간이 부었대요. 실제로 간이 좀 부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보려고 하니까, 야, 그러면 내가 멀쩡해지려면 어떤 거를 좀 해야 되느냐? 균형이 맞춰야 돼요. 키랑 몸무게랑 균형이 맞춰야 돼요. 그런데 저한테 있었던 거는 이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보다는 언젠가는 맞춰지겠지라는 착각이 있었던 겁니다. 뭐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나중에 바뀌어지겠지. 저는 이 착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도 전혀 다른 결과를 바라는 걸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내 몸이 이랬으면 좋겠다, 식스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주말에 잠잡니다. 착각이죠. 이 상태에서는 이런 몸이 나올 수가 없죠. 공감하세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이 착각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411이라는 걸 했습니다. 어떤 거냐, 일주일에 4번 하루에 1시간 운동을 할 겁니다. 피트니스 센터 가서. 물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은 이전에 제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그냥 이 모습처럼 보이겠지만 무려 4개월 동안 한 10kg 정도가 감량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시면 이 상태에서 한 10kg 정도 벌었다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되겠죠. 110kg. 아, 110kg는 아닙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이게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했을까? 나를 운동하게 만들었을까? 이걸 다시 좀 바꿔서 질문하면 무엇이 나의 행동을 변화하게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본 겁니다. 첫 번째, 나를 변화하게 만든 첫 번째 점프는 바로 자극이었어요. 어떤 자극이었냐? 여러 가지 자극들이 있었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살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살 좀 빼, 당신. 아내의 잔소리 있었죠. 공감은 갑니다. 실행으로 옮겨지진 않았어요. 제 친한 친구들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정도쯤 되면 살 때 이제 들어가면 뭔가를 좀 해야 돼. 공감은 되죠. 역시 실행으로 옮겨지진 않았어요. 건강 관련 뉴스들 아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공감이 됩니다. 그래, 맞아, 해야지. 그런데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공감을 넘어서 실행까지 가게 된 자극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저의 건강검진 결과예요. 여러분도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으시죠? 데이터로 나오잖아요. 제 건강검진 결과를 딱 받은 다음에 이거는 바로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이 건강검진 결과가 저한테 뭘 알려줬냐면 저의 현 상태를 알려주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줬습니다. 당신의 지금 몸무게는 이렇고 키는 이렇고 뭐 혈압은 어떻고, 이런 데이터들,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들이죠. 이 데이터를 보고 제가 또 얻은 게 뭐냐면, 야,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저의 스스로의 주관적 자기인식이 생긴 겁니다. 이런 자극이 저의 변화를 가져온 첫 번째 점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자극만으로 여러분도 크고 작은 자극들을 받으실 텐데 변화 바로 됩니까? 예스, 어떤 쪽이세요? 너무 잘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극만으로 변화되기는 어려워요. 저의 두 번째 점프는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변화의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살을 빼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등산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병원에 가서 지방 흡입술을 할 수도 있고, 약을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런저런 뭐 경제적 이유, 시각적 이유, 내가 할 수 있는 의지 정도를 보니까 나는 운동이 맞겠다. 그래서 그날 피트니스 센터를 갔습니다. 그래서 피트니스 센터에서 러닝머신, 사이클, 이걸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는 저한테는
그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 안 된대요. 이미 근육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 더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중심으로 해라.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에 4번, 하루에 1시간씩. 그러고 나서 저를 또 한 번 변화하게 만든 거는 어떤 거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점검이에요. 운동하기 전에 체중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 현재 체중이 얼마구나 내려옵니다. 1시간 정도 열심히 운동을 하죠. 샤워하고 다시 체중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1시간 정도 운동하면 대략 한 500g에서 1kg 사이가 빠집니다. 쉬자 열심히 하면. 그걸 제가 매일매일 체크를 한 거예요. 운동할 때마다. 그 결과 이제 어떻게 됐느냐? 저의 체중 감량 그래프입니다. 몸무게가 몇 킬로인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밑에는 주입니다. 주 16주 4개월 동안 하면서 여기서부터 약간의 높낮이는 있지만 점점 줄어들었죠. 어때요? 기가 막힌 그래프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우리 회사로 들어가가지고 어떤 그 비용을 절감한다 라고 했는데 데이터가 이런 식의 데이터가 나왔어요. 상당히 고무적인 데이터 아닙니까? 비용 절감할 때 이 변화가 가져온 하나의 크다는 결과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짧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보이시죠? 이게 분명히 긍정적인 결과인데 그거와 같이 찾아온 손님이 있어요. 저한테 초성 퀴즈를 냅니다.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경험해 보실 만한 일들이에요. 어떤 일이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상당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익숙해요. 그때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것들이 어떤 거였습니까? 매너리즘. 딩동댕입니다. 매너리즘. 공감하세요? 이 저한테 아주 긍정적인 결과들이 왔는데 거기에 같이 따라온 것들이 매너리즘이라는 거예요. 어떤 매너리즘이었냐? 야, 4개월 동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몸무게 10kg 정도 빠졌고 야, 그럼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나? 이제는 조금 더 여유 있으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찰나에 저를 머리를 딱 때린 게 있죠. 제가 피트니스 센터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엘리베이터 문을 딱 열렸는데 그 엘리베이터 문에 어떤 게 쫙 도배가 되어 있었냐면요. 이 포스터가 도배가 되어 있었어요. 작년 가을 명량 대유행이었죠. 지금 감량이라고 패러디를 하고 요 위에 신에게는 아직 12kg의 체지방이 남아있습니다라고 딱 써놨어요. 저한테 딱 맞는 얘기예요. 이게 이 정도에서 끝날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새로운 자극을 받은 거예요. 새로운 자극을 받은 게 결국 뭐냐? 내적인 동기부여. 제가 살을 뺀다고 해서 뭐 다른 인센티브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거 좋아지는 건 저는 좋아지죠.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이제 변화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거를 1년의 프로세스로 쭉 정리를 해보니까 이 성인들이 변화하는 단계가 있더라. 그냥 좋은 얘기 가지고 변화해야 된다 얘기해봤자 변화 잘 안 되더라.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질까? 보니까 일단 자기 진단에 의한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아주 좋은 지금 자극을 받고 있죠. 지금 4일 동안 여러 가지 자극을 받았을 겁니다. 그죠? 이 자극에서 끝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노라고 했었잖아요. 자극에서 끝나면 안 되고 여기서 어떤 걸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변화의 방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변화의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범위가. 다 모든 걸 할 수가 없죠. 내가 여기서 이런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나한테 이 책이 쉬우니까 이 책으로 아니면 이런 방법으로 그걸 내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선택한 건 대부분 다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점검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단위로 계속 내가 그때 세웠던 방법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흐르면 아까 제가 운동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매너리즘을 겁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동기부여 방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내거나 아니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일종의 그 자기 보상이죠. 그렇게 사이클이 순환되면 결국은 내가 될까? 혹은 어려울까? 생각했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인이 변화할 때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 저는 이제 3단계 점프를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오늘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원하는 변화는 아마 지금 이 상태는 다 공통적인 변화가 있을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강의 스킬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내 강의가 학습자일 때 조금 더 의미 있게 다가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변화가 있다면 첫 번째, 일단 첨부는 어떤 거예요? 뭐부터 하셔야 돼요? 뭘 받으셔야 됩니까? 자극을 받아야죠. 예. 자극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작업 끝나면 안 되죠. 그렇죠. 변화의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내가 이거 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 마지막 3단계 점프는 어떤 겁니까? 한 거를 가지고 계속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점검해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오늘 가시는 길이 어떤 분은 2시간 반, 어떤 분은 더 멀리 가시잖아요. 잊어버리기 전에 미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내 자극을 이미 여러분 갖고 계시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볼까? 어떤 식으로 한번 점검해볼까? 좀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변화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도 같이 공유하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우리 개구리 많이 비유들죠? 따뜻한 물에서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이따 죽잖아요. Deep Change or Slow Death. 이건 로버트 퀸이라는 미국의 조직 심리 컨설턴트, 조직 개발 컨설턴트가 얘기한 내용이 있고 책이기도 해요. 어떤 겁니까? 변화해라. 그것도 아주 제대로 변화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슬로우 데스. 바로 죽진 않지만 서서히 죽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접근을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3가지 점프. 쉽잖아요. 1번, 2번, 3번 하면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